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노무관리론의 김민지입니다. GS 인사노무관리론 설명회에 앞서서 지금 마스크를 제가 쓰고 있는데 요즘 시국이 너무 심각해서 설명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인사노무관리론 설명을 시작할 텐데 본 자료는 합격의 법학원 수험 가이드에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보신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잘 보이시죠?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과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총 4과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사노무관리론은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배점은 100점, 노동법 150점, 행정쟁송법 100점, 그 외에 이제 선택도 100점 해서 총 45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사노무관리론을 볼 텐데요. 시험 과목 합격 기준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각 과목 만점에 40%가 과락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40%라는 말은 100점에서 40%니까 4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퍼센트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아마도 노동법이 150점 만점이기 때문에 40점이 아니라 퍼센트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법 같은 경우는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인사노무관리론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40점 이상을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50점 만점에 270점은 맞으셔야 합격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란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칙 제4조 2항 방법에 따라서 조정 산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수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도 없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심사위원이 3명이기 때문에 3명의 표준 편차를 줄이고 여러분들 실 점수에서 가중치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해서 점수를 준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해놓은 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100점 만점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어서 이제 만점에 가깝게 높은 점수를 얻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적의 세부 산출 방법은 합격 가이드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얻은 점수에서 이렇게 가산점이 붙는다라는 거를 예시를 보여준 식인데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공인노무사의 어떤 그 인사노무관리론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고 과목의 성격은 어떻고 출제 경향은 어떤지를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여기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비중을 높게 잡고 설명을 할게요. 또 교과목의 성격은 수험 가이드에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사노무관리론은 경영학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학의 특징을 반영을 했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2차 시험이 2020년도 2차 시험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보면은 경영학의 이슈를 다룬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뒤에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특성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경영자 입장에서 이 종업원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보는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돼요. 그래서 또 아까도 제가 PPT에 잠깐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인사노무관리론 같은 경우는 출제 범위가 블랭크예요. 그러니까 출제 범위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처럼 이렇게 명확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목의 성격을 다시 보시면 예측이 어렵고 범위가 넓어서 사실 경영학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는 이상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과목 성격을 보시면 법 과목처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강을 하시면서 이 과목은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 이 목차에서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 경향을 오늘은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잡아드릴 텐데 실무적인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다거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도 얘기를 할 거지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서술형을 쓸 때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그냥 막 기술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나의 주장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쨌든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해결하는 식의 문제
것들이 출제가 되고요.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인 노무사가 됐을 때 실무적인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하는 실무적 상황에 대응을 위해서 최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이슈들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좀 자세하게 볼게요. 그래서 최근 챕터별 기출 문제를 제가 이제 저의 저서를 집필하면서 정리를 좀 했는데 총 10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거의 모든 그 인사노무관리론 파트의 책들은 비슷한 이 컨텐츠를 따라가는데 먼저 보시면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그냥 어떤 챕터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1챕터는 인적자원 관리의 개요예요. 그래서 뭐 역사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긴 하지만 제 책을 사시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교수님들의 저서를 보시면 출제 문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 개요에서는 문제가 지금까지는 총 2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는데 경영학의 역사나 인사노무 관리의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챕터 1에서는 좀 그 큰 맥락, 어떻게 인적자원 관리가 또는 경영학이 발전해 왔는지를 짚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적자원 관리의 환경인데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인적자원 관리 환경은 책마다 굉장히 그 범위가 다양한데 환경, 뭐 내부 환경,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뭐 평생 고용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뭐 어떤 이런 개념이 어떻게 변할지 서술하라 이런 문제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챕터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넘어가 보면 볼 내용이 많으니까 넘어가 보면 챕터 3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파트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챕터 4부터는 우리가 챕터 4, 5부터는 인적자원 관리의 기능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그 출제 빈도 굉장히 높은데 하나씩 보시면 직무관리 여러분들도 아마 아직 공부를 시작은 안 하셨겠지만 챕터의 목차를 쭉 보시면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그 시작이 중요도가 높은 시작이 바로 챕터 4부터예요. 직무관리부터. 그래서 직무관리를 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직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올해 문제, 2020년 문제는 아직 이 앞쪽에선 출제되지 않았어요.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확보 관리부터 경영의 5가지 기능이 순차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드디어 확보 관리부터는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 범위도 많지만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어렵죠? 아마 문제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확보 관리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적자원 관리의 기능인 개발 관리부터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2월 정리를 할 때 서술형 한 문제, 그다음에 약술형 두 문제, 총 이렇게 해서 50점, 서술형은 50점, 약술형은 25점 해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총 세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다 지금 섞었어요. 그래서 서술형도 있고 약술형도 있고 한데 주로 개발 관리에서는 약술형 문제가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자료는 제 교재를 사시면 이제 보실 수 있고 또 설명의 자료에서도 제가 OT 시간에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7번째 평가 관리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 서술형이 한 문제거든요. 50점 만점으로 해서 논문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그 50점 문제가 쪼개져서 하나당 20점, 하나당 30점 해서 문제가 쪼개져서 하위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요것처럼. 그러니까는 문제를 어떤 문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이제 GS 이제 시작하시면 이제 그 방법도 배우시겠지만 이 큰 덩어리를 어떻게 나누어서 내가 구조화를 시켜서 써내려갈 것인가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평가 관리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상 관리에서는 굉장히 훨씬 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리한 순서는 위에서부터 최근 순이거든요. 최근 순. 그래서 1회부터 최근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파트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표시가 잘 안 돼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사실 제가 표시를 한 거거든요. 2020년도 2차 그 인사 노무 관리 파트에서 요 유지 관리 파트에서 나왔어요. 두 문제가. 그래서 사실 그 유지 관리 파트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유지 관리를 이직 관리, 방출 관리, 고용 관계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길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파트를 그냥 딱 하나로 유지 관리에 묶어서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더 출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지 관리 파트에서 이슈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2020년 문제들이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는 약술 문제나 어떤 개념을 서술하라 하는 문제들도 유지 관리에서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이슈 관리인데요. 2020년 문제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잘 지금 안 나오네요. 보상 관리에서 최근 약술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에서 두 문제, 논술형 하나, 약술형 하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뒷파트에서 많이 나온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슈 관리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회부터 최근 연도까지 이렇게 쭉 고르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챕터부터 10챕터까지 그냥 쭉 그냥 어디에서 많이 나왔고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도대체 고득점을 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현출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어떤 내 말을 쓸 때 이론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의 암기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회독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해와 논리를 바탕으로 할 것. 그래서 레포트를 쓰듯이 그냥 막 이렇게 내 의견을 쓰는 것보다는 정말 논문 형식으로 서론부터 본론, 결론까지. 그래서 내가 어떤 해결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암기, 그다음에 이해와 논리. 사실 이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비단 인사노무관리론뿐만 아니라 모든 2차 과목에 다 해당되는 뜻이 퀘스천이에요. 아니 퀘스천이 아니라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체 사안에 보는 안목을 기를 것. 이것도 너무 나무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전체 숲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숲만 보다 보면 나무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잡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무를 세세하게 안 다음에 나만의 숲을 가꾸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다음에 학습자가 아닌 경영자 마인드가 필요한 거. 이거는 제가 과목의 특성을 설명을 드렸듯이 인사노무 관리 같은 경우는 경영학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내 마인드 자체가 학습자라기보다는 경영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GS 연계에서는 아마 그 이론 중점의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아마 여기까지는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제가 해드릴 수 있거든요. 답안지를 작성할 때 차별 포인트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들이 다 쓰는 것처럼 그냥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그 포인트가 있다면 출제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썼네 라고 이렇게 몇 점을 더 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채점위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2차 과목은 어떤 그 글을 쓰든지 간에 논리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별화 포인트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충분히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만 요약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수업이 지금 2주 정도 남았죠? GS 개강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런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거를 좀 하면 좋을까요? 선행학습을 뭘 하면 좋을까요? 라는 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1챕터부터 10챕터까지 다 보고 오세요 하면 물론 좋지만 그게 이제 시간 관계상 그게 어렵다면 목차만이라도 보시고 이 챕터에서는 이런 걸 배우는구나 라는 정도만 아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재라도 좋으니까 인사노무관리나 또는 인적자원관리 책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목차를 쭉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챕터별로 어떤 기출문제들이 나왔는지만 아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궁금한 사항들은 제 이메일이에요. 잘 나오죠? 네. hello, KT
다음 메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뭐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 메일로 주시면 바로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좀 하느라고 숨이 좀 차고 그런데 개강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대면해서 마스크 벗고 좀 이렇게 웃으면서 강의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개강 후에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였습니다.